호치민 사이공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지 6일째 되는 날, 베트남 장기 거주를 위한 임시 아파트를 임차합니다. 자신만의 느낌에 맞는 집을 임차하는 과정도 쉬운 건 아닌가 봅니다. 소음, 가성비, 주변 환경 등등을 다 고려하다 보면 며칠은 고민하고 방문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만족스러운 집을 구하게 되는가 봅니다. 디파짓 1000만동, 월세 800만동, 수도요금, 식수 20만동, 주차요금 및 쓰레기 20만동, 23평 오피스텔식 풀옵션 아파트먼트에 1년 정도 머무르면서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위한 거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점이라 함은 또 다른 이동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기에 동남아 교통의 요충지 호치민에도 안정된 거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6개월 정도 호치민에서 베트남어 학습을 하면서 당분간은 너그러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그 후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과 또 다른 이주를 계획해 보고 있나 봅니다. 2년 전 다낭의 집에 두고 프놈펜으로 여행 갔다가 국경이 폐쇄되어 가족들 사진이 있는 다낭의 집, 그곳에는 호치민에서 언어 학습을 조금 한 후에 몇 개월 뒤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몇 장의 사진과 부모님, 누나, 동생, 아들의 어릴 적 사진만 챙겨서 한국 생활을 정리했었던 입장이기에 저에겐 물품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다낭에는 꼭 가야 하지만 최근에도 베트남 비자 문제와 취미생활 등의 이유로 인해 다낭 그곳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 가볼까 합니다. 지난 2년간 다낭의 집에 가지도 못하는 통제 사회에서 아무도 없는 빈집에 꼬박꼬박 임대료를 보내주고 있었나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경 재오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난 2년간 지나고 보니 과장된 이슈에 일부 미국 유럽인들 외에는 지구촌 피지배자들 90%는 지배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안전 강조 논리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제한받는 삶을 강요받았었던 지난 2년이었다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나 봅니다. 세상이 디지털화 될수록 관리의 대상이 되어가는 우리들 모습에 한 개인이란 참 초라한 존재란 것을 부정하고 싶어 비교적 아직은 완전한 디지털 사회가 아닌 곳, 현재의 동남아를 선호하는 내면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로써 왜 나는 동남아에 사는가 라는 물음에 그렇게 답하고 싶은가 봅니다. 계약서에는 대충 주차요금과 수도요금은 월 정액제이고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 낸다는 내용인데 특이한 점은 식수와 수도요금이 정액제란 점이네요. 월세는 800만 동인데 디파짓이 외국인이기에 1개월치 800만 동이 아니라 1000만 동으로 하자네요. 동남아에서 집 구하는 것은 넉넉 잡고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하면서 현지 교차로 역할을 하는 온라인을 통해 연락해서 정보 수집하고 만남 약속 잡고 하다 보면 5일에서 7일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집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집에 임차해서 살면서 그 집에 흠집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계약 시 법률적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싶네요. 저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피하는 것은 엄연히 베트남은 베트남 동을 주화폐로 사용하는데 유독 한국인 대상 달러를 지불 수단으로 하는
중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믿고 그럽니다. 내가 매월 지불하는 임차료에 매월 중간 마진을 받아가는 업체가 끼어 있다는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내용이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이 된 것 같네요. 이제 몇 개월의 시간 동안은 호치민에서 언어를 좀 배우면서 다낭, 나트랑, 푸꾸옥, 시아누쿠비를 오가면서 좀 더 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오프라인 사업체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란 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선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에 비굴해야 한다는 점이 싫고, 사업체란 것은 자영업이기에 지난 2년간 개점 휴업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못된 국가 권력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개점 휴업이라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가 권력의 구성원이 아닌 다음에는 비굴함과 처세술로서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점이 있기에 제도권의 사업체를 만들어 나 스스로를 틀에 가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무언가를 오프라인으로 시도해 보려는 생각, 그 두 생각의 혼재로 인해 늘 스스로도 혼란스럽기도 한가 봅니다. 어제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하고, 오늘은 건물 관리인과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캄보디아에서 들고 온 이삿짐, 배낭 2개를 들고 임차 한 방으로 바로 입주합니다. 귀찮게 엘리베이터부터 보안 설정이 되는가 보네요. 지문 등록으로 하네요. 사실 이런 절차들이 안전보다는 삶을 가두는 번거로움으로 느끼는 세대인가 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집을 구하고, 문제는 이제 베트남 장기 거주 비자가 문제인데, 제일 먼저 국경 재개방 이후 처음엔 15일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해 보았고, 그 15일간 집을 구하고 오토바이 한 대 사고, 신청 후 4주 후에 발급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학생 비자 6개월 복수 비자를 신청해 두고, 무비자 입국 14일째 되는 날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다시 베트남 전자비자 30일짜리를 신청해서 재입국하고, 또 다른 비자 신청해 둔 6개월 학생 비자가 나올 무렵 다시 출국하여 프놈펜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네요. 넉넉히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 동남아이기도 한가 봅니다. 더 번거롭지 않으려면 항상 자신의 비자 유효 기간을 체크하면서 만료일 전에 연장하거나 출국하는 계획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올바른 동남아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한 숙소는 구했고, 비자 문제는 언어 학습도 좀 할 겸해서 인근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 외국인 어학원에 학생으로 등록하고 2주 내에 입학 허가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주 내에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 발급 허가가 나면 그 두 서류를 가지고 출국하여 타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네요. 코로나 이전엔 상용 비자가 간단한 초청장으로 3개월씩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는 아직 베트남의 공무원들이 꿈에서 덜 깼는지 비자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는 자국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의 완장질 놀이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거부하거나 표현하는 건 아니고 속으로 그렇구나 하는 짐작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터무니없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상용 비자가 가능하다지만 그런 바보짓 하려고 동남아 생활하는 것도 아니기에 스스로 필요한 비자를 찾아서 신청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호치민 7군에 있는 대학 어학원에 등록을 해보려고 대학가 앞 커피숍에서 입학 원서를 작성해 봅니다. 준비 서류는 여권과 대학 홈페이지에서 입학 원서 관련 서류 3매를 출력해서 작성하고 사진 한 장 붙여서 대학교 어학원 사무실에 가서 약 30분간의 서류 점검 및 인터뷰 과정을 거치고 정식으로 입학 원서를 접수시키면 이메일로 입학 허가 통지가 오는데 원서 접수 또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학교 측에서 입학 허가 통지가 오면 4일 이내에 4개월 가정 평일 4시간 수업에 수업료 2,600만 동을 납부해야 하며 수업료를 먼저 납부하면 학교 측에서는 이민국에 해당 학생의 비자 허가 요청을 하게 되고 약 2주 후에 비자 발급 허가서가 나오는데 그러면 입학 신청 후 약 4주 정도 후에 입학 허가서와 비자 허가서 두 서류를 출력하여 제3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고 베트남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제3국 베트남 대사관에서 6개월에서 1년 비자 발급 시 145불을 지불해야 하며 비자 보증금 2,300만 동을 입학 시 학교 측에 예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비자 만료 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학교 측의 행정비용으로 30만 동을 지불해야 되며 이 과정을 거치면 대학 어학원 등록 및 베트남 학생 비자를 받게 되나 봅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베트남 국경 재개방으로 인해 호치민에 입국해 보면서 베트남 생활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재정착을 위한 집 임대와 비자 관련 개인적 체험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베트남 중단기 비자 법규가 코로나 이전처럼 조금은 쉽게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oliday, Vietnamese holiday. Yeah. So you can check because here also they This day? holiday. holiday. So you can 4일, 5일, 6일 can. yeah. 예. And come back Vietnam. 예. Yeah. TDTU. This is TDTU, Tôn Đức Thắng University. 테니시. Yeah. Yes. Yeah. We will contact you soon. Okay, 예.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예. 따봉. Yeah. 예. Yeah. 소리 작성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운 건 없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걱정되네요. 이제 비자가 나오면 평일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